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이고요. 저는 일요일에도 회사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불륜 얘기 좀 해볼게요. 불륜 하지 맙시다, 여러분. 불륜 하지 맙시다.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다. 근데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을 져라. 당신이 한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재밌는 기사가 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료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육군 중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군인입니다. 군인. 자, 여기 육군이에요. 육군이고 계급은 중사예요. 그리고 상대방은요. 이 사람 남자고요. 남자인데 상대방은 당연히 여자겠죠? 당연히가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이분은 민간인이에요. 군인은 아니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분의 남편이 군인이에요. 남편이 군인이에요. 이분도 부사관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사관인데 이렇게 둘이가 동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친구의 친구로 사랑했네가 아니라 그 카피 기억하시나요? 그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꽤 되신 분들인데 친구의 친구로 사랑했네가 아니라 이분이 친구의 아내를 사랑한 거죠.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네가 뭐예요? 불륜이죠.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 삼각관계 연애가 되는데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불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륜을 했어요. 불륜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불륜에 대해서 영상을 설명을 드리면서 불륜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어요? 민간인의 불륜과 군인의 불륜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랑 같아요? 이 세상에 사람은 뭘로 나뉘어요? 군인과 민간인으로 나뉜다는 거랑 똑같아요. 군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군인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더 높은, 자, 군인은 뭐다? 뭐가 요구된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아주 극강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군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사법이 물론 민사는 안 하죠. 민사는 일반 민간인과 똑같은 일반 민사 소송, 그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형사는요, 군사법이라는 건 뭐예요? 헌병,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헌병, 그 다음에 검찰, 군검찰이죠. 군검찰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는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과 다르게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는다. 군사법원 체계에, 그러니까 전혀 민간이랑 전혀 다른, 물론 시스템은 같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곳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크죠. 게다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헌병하고 군검찰은 뭘 갖고 있어요? 수사권이 있잖아요. 이 수사권에는요, 뭐가 들어가요? 강제수사가 들어갑니다. 강제수사. 강제수사는 뭐예요? 물론 이제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죠. 영장이 있어야지 뭐 압수수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법원이 어느 법원이에요? 이 법원이잖아요. 이 법원에 영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민간법원의 영장이 아니라고요. 민간법원 판사가 내리는 영장이 아니라 군사법원의 군판사가 내리는 영장을 가지고 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은 군인과 민간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분이 동료의 아내랑 이제 불륜이 난 거예요. 바람을 폈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간통이라는 게 형사처벌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형사처벌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민사로 가서 뭐 손해배상하고 하면 될 것인데 지금 이게 지금 군인이잖아요. 군인. 그러니까 요게 있잖아요. 요게 강제 수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혐의점을 두고 관통으로 혐의점을 두진 않겠죠. 여러 가지를 두고 해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카톡 메시지가 다 드러난 거잖아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카톡 메시지. 두 분이 이제 사랑하니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어요? 읽어볼까요? 사랑해 여봉봉. 사랑해 뭐라고 해서 사랑해 여봉봉. 아주 애교가 넘쳐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답변이 뭐예요?
얼굴 보고 이따 얼굴 보고 뽀뽀해줘. 얼굴 보고 뽀뽀해줘. 이 여러분 표현이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막 그런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이가 있겠죠. 나이가 있겠지만 사랑해 여봉봉, 뽀뽀해줘 이런 말들이 이제 카톡에 주고 받는 거죠. 보고 싶어 여봉봉. 여봉봉이 이제 호칭이 된 거죠. 보고 싶어 여봉봉. 당신만 변하지 않으면 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요런 식으로 이제 카톡을 주고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가 간통이라는 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왜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 기사에 이게 날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 핸드폰을 봤다는 거죠. 핸드폰을 압수했겠죠. 그냥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그냥 줬을 가능성은 없진 않아요. 그건 제가 모르니까. 핸드폰을 여러분 그냥 주는 거예요. 핸드폰 그냥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나는 나를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은 여러분의 기억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든지 범죄로 엮을 수 있는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함부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핸드폰을 줬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강제 수사로 압수해가지 않았을까. 압수하고 수색, 디지털 포렌식 돌리는 거죠.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카톡 내용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징계 받는 거죠.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이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군에서 불륜하면 징계 뭐 받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군에서 불륜했을 때 받는 징계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사례는 파면 당했었죠.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고 옛날에 이제 아직 초기에 불륜에 대해서 징계 그 수위가 정립되기 전 단계에 전에 가끔씩 그렇게 파면 같은 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불륜만 가지고는 파면이 나오긴 어려워요. 파면 해임 나오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나왔냐면은 중징계이긴 한데요. 중징계이긴 한데 뭐가 나왔어요? 정직이 나왔습니다. 정직 1월이면 어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이런 카톡 내용 있죠. 이게 솔직히 카톡 내용이 드러나는 바람에 더 이제 사건이 적나라하게 돼버렸는데 뭐 카톡 주고받은 거 말고는 무슨 성행위 했다고 그런 건 없잖아요. 성행위를 했다? 그건 없어요. 성은 없어요. 그냥 요런 카톡 내용을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관계가 없었어. 없었는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증거가 없어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카톡 문자만 가지고 정직 1월을 받는다잖아요. 그리고 이 카톡 문자도 그러면 드러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수치스럽진 않았을 건데. 그래서 정직 1월이 나왔는데 이분이 다투는 거죠. 정직 1월 나면 뭐예요? 중징계니까 현부심 가잖아요. 현역복무 부적합. 아마 이분은 이렇게 해서 전역 될 겁니다. 강제 전역. 요 절차를 밟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다툰 거죠. 정직 1월을. 다퉜는데 항고죠. 다투는 방법은 항고죠. 항고에서 기각이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행정소송을 했죠. 근데 1심 법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각했죠. 이거는 정당하다. 이러한 불륜 행위에 대해서 정직 1월은 정당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1심 판결이 난 거죠. 그럼 2심 가겠죠? 자, 2심 가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이 정도 사안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관계는 없어요. 우리 재판에서 증명이 안 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럼 성관계는 없어요. 그럼 이런 카톡 문자만 있는 건데 요걸 가지고 현부심, 그러니까 중징계를 때려서 전역시킨다. 이 1년의 과정이 여러분들 볼 때는 수위가 적절한가요? 저는 약간 센 것 같아요. 약간 세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형사처벌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형사나 징계처벌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의 와이프가 있죠. 이분의 와이프가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아니면 이 여자한테 두 사람 모두 해서 상간녀 표현이 좀 그런데 그 여자 상대방한테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으로. 우리 법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처벌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형법이 같이 판단을 해준 거잖아요. 불륜에 대해서 형사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면 요거를 존중해야 되지 않나요? 일로 가란 얘긴데 군에서는 계속 징계라는
방법을 들어서 이렇게 중징계 때리면 이걸로 결국은 직업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강제 전역을 해서.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보다 더 센 거죠, 솔직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직업에서 내쫓는다. 그리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은 뭐예요?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공무원 신분 보장이 되는 우리가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무원의 신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내쫓아버린다.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한 법의 취지를 이거는 잠탈하는 거다. 망각하는 행위이다. 요 정도 사안이라면 카톡 문자 주고받은 거밖에 일단 없어요. 행위가. 그리고 이 카톡 문자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부적절한 방법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긴 받았겠지만 그 과정이 군 안에서 일어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그런 과정이 솔직히 말해서 민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쉽게 핸드폰을 압수하고 포렌식 돌리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톡 문자 내용을 보고 아 되게 웃긴다 뭐 가십거리로 삼을 수 있지만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결국요. 군인이신 분들한테는요. 이건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웃고 넘길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행위에 정직으로 해서 중징계 때려서 내보내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 왜냐하면 이분은 경징계만 받아도요. 진급이 안 될 거고요. 더 이상 이분이 장기가 선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기 선발도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결국 나갈 준비하는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군에 굳이 강제 전역을 안 시키더라도 이분은 나가시게 될 거고 그 시간 동안 이제 준비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될 텐데 그거를 이렇게 해버린다?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가혹하다. 이 사안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불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륜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불륜 할 수 있다. 불륜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케이 하란 말이에요. 하라는데 책임을 지란 얘기죠. 그게 우리가 성인이라면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성인이잖아요. 그럼 불륜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지라고요. 어떻게 지라고요? 이분한테 책임을 져야죠. 이분한테 내 배우자한테.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상대방 배우자한테. 책임을 어떻게 져요? 이혼하셔야죠. 당연히. 100% 이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은 다 주라. 이게 얼마나 깔끔해요. 이거 멋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는 멋있다고 말해드리겠습니다. 멋있다. 당신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랑도 찾고, 이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근데 재산 같은 거는 필요 없다. 내가 숭고한 사랑을 찾아서 가는데 무슨 이런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 자녀가 있어. 그러면은, 이 배우자한테 자녀를 양육을 맡기고, 그 양육을 위해서 돈이 드니까 재산을 당연히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멋있는 거죠. 예, 멋있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불륜이 하고 싶으시다. 내가 불륜을 했다. 근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가 깔끔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여길 봐야지. 여길 봐야지. 뭐면 내 건 줄 알았어. 뭐라고? Hello, I'm 짭부자. Hello, I'm 짭부자. 짭원, 짭투, 짭띠, 짭모, 짭띠, 짭세븐. 세븐 짭. 나 짝퉁이라고? 응. 얘는 짝퉁 아니야. 어디 보자. 얘 짝퉁 같은데 생긴 게 얘 완전 짝퉁이지. Hello, I'm 짭부자. Hello, I'm 짭부자. 진짜 무슨 뭔 말이야 이게? 짭투, 부자. 오 짝퉁 보자. Hello, I'm 짭부자. 가 이제 가. Go home. 출연료. 웃기고 앉아.
헬로이 바짝 보자. 헬로이 바짝 보자.